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6일 현충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 후보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우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공감대는 윤석열을 배제하기 위해서 김종인, 이준석이 공모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제기입니다. 이래서는 필패다. 최근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종합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당에 꼭 모셔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해 가지고 100% 확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있으면은 전적으로 도우려고 했지만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만나서는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경우는 없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을 야권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권이 형사적으로 문제됐을 때는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준석 후보의 인터뷰를 언급을 해가지고 마치 윤 전 총장 의혹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처럼 말했다. 일종의 방어적 디스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편가르기로는 절대 야권 대선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없다.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대선 주자 그 누구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다 함께 같은 경선을 뛰어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대선 주자가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경쟁한다. 반면 우리는 야권 울타리를 더 크게 쳐야 하는 실정이다. 시급한 과제는 모든 야권 주자들이 원팀 경선에 모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울타리 안에서의 분열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한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별을 잡은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높게 평가를 하더니 계속 윤석열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냈으나 반응이 없고 만나자고 했다가 만남을 피했다는 이야기를 또 본인이 했습니다. 김종인 씨가 했어요. 그런 이후로는 또 윤석열 비판 쪽으로 돌아가지고 윤석열은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데없이 김동연 전 또 부총리를 띄우고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 이준석 씨가 결정적 실언을 했어요.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은 김종인 씨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 물론 그때 대선 후보가 의논을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김종인과 이준석이 윤석열을 배제하기 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느냐 하는 중대 문제를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씨는 찌라시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넘어갔는데 이건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고 이준석 씨는 우선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는 태도에 변함이 있는지 변함이 없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래도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을 분열시키려는 거죠. 윤석열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건 당대표 자격이 없다는 거니까 아주 이 정곡을 찔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경원 씨가 이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여기에 이준석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심뿐만 아니라 특히 당원들 입장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종인과 이준석의 특수관계, 그것과 또 아주 반대되는 이준석과 안철수의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 이게 과연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공정한
공정한 경선을 관리할 수 있느냐. 이 경선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생각이 좀 달라요. 나경원 씨는 바깥에 있는 사람 다 들어온 다음에 추석 이후에 경선을 시작하자는 입장이고, 이준석 씨는 당이 정한 대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러니까 또 누구를 특별히 봐주기 위해서 이러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또 이렇게 티각태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 씨의 은행은 박근혜 탄핵이 정당했다든지 하는 그런 발언은 상당히 경솔한 발언인데, 역시 정치 경험이 10년 있지만은 그게 다 낮은 수준의 정치였고,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이 높은 수준의 정치를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책 잡힐 발언을 많이 하는데 언론이 대충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대표가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김종인의 야권 분열책입니다. 김종인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도 반대했어요. 자기는 3자 필승론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그 4.7 선거 이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에 끌려가서 괜히 단일화를 했다는 식의 후회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면서 아사리판이라고 하고, 윤석열이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은 또 김종인을 무슨 스승처럼 따르는 모양을 보임으로써 김종인이라는 존재가 이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넓게 보면은 야권을 분열시키는 어떤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김종인과 이 정권 안에 핵심 인사가 최근에 몇 차례 만났다는 미확인 이야기까지 떠돌면은 김종인, 이준석 뒤에는 여권의 공작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루머까지 구체성을 띌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제 공은 이준석 씨로 넘어왔습니다. 이준석 씨가 꼭 해야 될 일은 빨리 김종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는 그 발언은 취소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든지, 그리하여 당원과 일반 민심의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하든지, 둘 중에 빨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이 분열해 가지고 바깥에 있는 안철수나 윤석열 또는 잠재적 후보로 꼽히는 최재형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이준석 씨가 하면은 분열주의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감사합니다.